윤석열의 꿈, 백대현 판사의 결단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애초에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끔찍하고 직위안을 믿고 있었다는 것도 괘씸한데요. 구속기간 만료를 고앞에 두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이 추가로 구속됐다는 건 단순히 한 번 더 영장이 나왔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영장은 윤석열 쪽이 기대했던 출구를 사실상 닫아버렸고 동시에 특검 수사의 호흡을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1월 18일이면 나온다는 계산이 무너진 순간부터 재판과 수사의 주도권은 피고인 쪽에서 법원과 특검 쪽으로 확실히 넘어갑니다. 구속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은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묶이고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입도 무거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각자 살 길을 찾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구속의 의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윤석열에게 남아있던 탈출의 꿈이란 게 있었다면 그건 법리가 아니라 시간표에 매달린 꿈이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깨졌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든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습니다. 구속의 기술적 논리는 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영장이 어떤 혐의로 청구됐고 어느 재판부가 발부했느냐입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정리되어 있고 핵심 줄기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쪽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판단을 사후적으로 이적이라고 낙인 찍는 건 국가 운영을 범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로 자판기 영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반발이 거칠수록 되레 눈에 들어오는 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구속 필요성의 문턱을 넘었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타이밍입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됐고 그 구속영장 만기가 1월 18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을 2주 앞둔 시점에 일반인적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고 기사에 나온 관측대로라면 7월 중순까지도 구속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무엇이 달라지냐면 1심 선고 전에 풀려나서 밖에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꺾입니다. 실제로 1월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 흐름을 놓고 보면 윤석열 쪽이 선고 전에 밖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은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영장의 실질입니다. 여기서 직위현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이유도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취소됐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논쟁거리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특정 재판부의 흐름을 기대하며 시간을 벌려 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백대현 판사가 더 빠르게 선고할 거라고 통보하자 1시간을 변론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돌면 윤석열 쪽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논점 싸움이라기보다 시간 싸움이었고 법리를 세우기보다 절차를 늘려 판을 흐리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직위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분리돼 있고 혐의가 확장돼 있고 재판부가 다르다면 한쪽에서 시간을 끌어도 다른 쪽에서 고삐를 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 구속은 그 현실을 윤석열 쪽에 각인시킨 결정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 호칭 문제를 꺼내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호칭 논쟁은 본질이 아닙니다. 호칭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피고인이 피고인이란 사실이 바뀌지 않고 혐의가 혐의라는 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안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건 재판의 중심을 사건에서 형식으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재판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절차와 예의를 과장하는 겁니다. 재판의 품격을 말하면서 정작 재판을 늦추고 국가의 품위를 말하면서 정작 국가에 남긴 상처를 외면합니다.
윤석열 쪽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는 문장을 앞세울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더 단순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 왜 국민 안전이 아니라 계엄의 명분 쪽으로 쓰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호칭을 100번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추가 구속이 특히 의미심장한 건 특검이 주장하는 사건의 성격 때문입니다. 일반이적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쳤는지가 중심에 놓이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풍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과 전력 같은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일반이적 성립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윤석열은 신문에서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냐도 다퉈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대형 군사적 사안이 있었다면 왜 통제와 기록,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무능과 방치의 자백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윤석열 쪽이 어떤 방향으로 싸우든 그 문장 하나가 스스로를 옥죄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장은 윤석열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공모관계로 지목된 주변 인물들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여인영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는 흐름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사건이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진술이 맞춰질 위험을 실제로 염두에 둔 겁니다. 이건 윤석열 쪽이 좋아하는 정치적 기소 프레임과 충돌합니다. 정치적 판단이라면 왜 같은 기준이 연달아 적용됩니까? 법원이 독립적으로 지금은 풀어주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윤석열의 탈출이 왜 중요한지 결론이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윤석열은 다시 정치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사법의 정치와 같은 말을 앞세워 진영 싸움으로 사건을 옮기려 들 겁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그 작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빠져나오면 수사가 어려워지고 윤석열이 묶여있으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오늘 추가 구속은 특검이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특검은 그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붙이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시간과 진술의 안정성인데 구속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달 18일에 풀려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한 문장은 그냥 일정 변경이 아니라 수사의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로 돌아갑니다.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극히 무겁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 그 무게는 단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건드렸다는 판단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라고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돌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대가는 당연히 무거워야 합니다. 여기서 어설픈 중립은 오히려 불공정입니다. 칼을 든 자와 칼을 맞는 자 사이에서 양쪽 말을 들어보자는 태도는 정의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강합니다. 권력은 시민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잘못했을 때는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오늘의 추가 구속은 그 균형을 향한 최소한의 조치로 읽힙니다. 윤석열 쪽은 계속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기소했고 법원이 신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의 선을 넘으면 그 권력자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무겁게 책임을 진다는 원칙 말입니다. 오늘 추가 구속은 그 원칙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윤석열이 꿈꿨던 탈출은 꺾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과 수사, 그리고 그 끝에서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이 남는지입니다. 그 책임을 흐리는 잡기술과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